이 영상은 문장을 외우는 데 드는 시간과 체력을 10분의 1 또는 그 이하로 줄이고 싶은 분들만 보세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효율적으로 하는 게 진짜 중요하니까요. 즉, 하루 5개씩 5일 동안 25개 표현 알고 싶은 사람 말고 하루에 5개씩 5일 동안 곱하기로 폭발시켜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하시면서 이런 문장 100개를 외워봐도 실제 대화에선 자유롭게 꺼내 쓰기가 어렵다는 걸 느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왜냐?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지면, 내가 아는 표현들 중엔 쓸말이 없네? 이건 어떻게 말하지? 당황하게 되거든요. 매번 새로운 표현을 찾지 않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표현들만 잘 꺼내 써도 충분할 때가 많아요. 아, 이거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였구나. 이걸 몰라서 못 썼을 뿐이죠. 그래서 요 예문들을 가지고 내가 아는 표현들 최대한 확장해서 쓰는 법 알려드릴게요. 마치 몇 개의 레고 블록들을 가지고 로봇도 만들었다가 트럭도 만들어 봤다가 건물도 만들어 봤다가 그때그때 다르게 조립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 보는 것처럼요. 우선 이 문장들은요, 취미생활로 뭐 하세요? 라는 질문에 대한 예시 답변들인데요. 두 가지 공부법을 비교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첫째, 단어 하나씩 꼼꼼히 해석해보고 의미가 이해되면 그때부터 통으로 외우는 정직하지만 좀 느린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I ride, 나는 탄다. My bike, 나의 자전거를 along, 뭐를 따라서 the Han River, 한강 따라서 when, 언제 the weather, 날씨가 is nice, 좋을 때. 그리고 나서 이걸 다 외워야겠다 생각하고 I ride my bike along the Han River when the weather is nice. 이걸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는 모든 문장들을 계속 이렇게 외우기만 해야 하는 걸까요? 하루에 몇 개씩 차곡차곡 회화가 좀 는다 싶을 때까지? 물론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죠. 하지만 단점이 몇 개 있어요.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외우는 게 어려워질 거고요. 그만큼 까먹기도 쉽다는 뜻이 되고요. 상대가 나한테 하는 말 또는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조금 바뀌면 이젠 어떻게 말해야 되지? 라고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법을 써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여기서는요, 모든 문장들을 이렇게 chunk, 가 바로 덩어리란 뜻인데요. 의미 단위의 덩어리로 나눠놨어요. 나는 넷플릭스 본다. I watch Netflix shows. 요게 이제 의미의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TV 본다는 뭐겠어요? I watch TV. 영화 본다? I watch movies. 이 자리에 하나씩만 바꿔 써주면 되겠죠? 근데 언제 이 영상 보나요? In my free time. 나의 자유 시간에. 자, 그럼 이 문장은요, 이렇게 덩어리가 두 개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 볼게요. I ride my bike. 저 자전거 타요. Along the Han River. 한강 따라서. When the weather is nice. 요거 자체가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은 살짝 길었지만 이렇게 세 개의 덩어리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I read webtoons. 저 웹툰을 읽습니다. Before 뭐 하기 전에 going to bed. 침대에 가기 전에니까 자기 전에 웹툰 읽어요. 이런 뜻이었네요. I play 저는 뭘 합니다. Mobile games. 자, mobile 또는 mobile이라고 발음해도 되는데요. 이거 핸드폰으로 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다. during 뭐뭐 동안에 my commute 왔다 갔다 하는 통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출퇴근 시간에 내 핸드폰 게임한다. I jog 조깅합니다. 어디서? In the park 공원에서. 2 to 3 times a week 두세 번 해요. A week 일주일에. 자, 그래서 여기는 문장은 5개였지만 총 덩어리는 12개가 있어요. 우선 이 덩어리들은 문장 전체보다 길이가 짧으니까 외우기가 더 쉬울 거고요. 때에 따라서는 얘네들을 다르게 조합해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나 넷플릭스 영상 본다. 일주일에 두세 번. 그러면 요 덩어리와 요 덩어리를 붙여서 I watch Netflix shows 2 to 3 times a week.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나 조깅해요. 날씨가 좋을 때. 이렇게 한 문장을 더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웹툰 읽어요. 자유시간 생기면. I read webtoons in my free times. 너무 쉽죠? 이 외에도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표현들을 추가해서 만들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저는 뭔가를 굽는다. 저는 베이킹해요. 자유시간에. I bake in my free time. 영어 공부해요. 출퇴근 시간에. I study English during my commute. 조금 더 나아가서 부정어를 써볼 수도 있어요. 이 중에서 저는 핸드폰 게임은 안 해요. 그러면 I play mobile games인데 요걸 반대말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요 자리에 I don't만 넣어서 I don't play mobile games 또는 전혀, 절대 안 한다. I never 이런 걸 넣으면 금방 이렇게 반대말이 됐죠. 예문들을 조금 더 볼까요? I go for walks. 산책을 가요. After dinner. 뭐뭐 후에, 저녁 후에. 그러니까 저녁 식사 후에.
for about 30 minutes. 자, for는 어떤 기간 동안을 얘기하는 건데 for about 30 minutes. 한 30분 정도 산책을 해요. I go to the library. 도서관을 갑니다. 언제? On weekends. 주말에. I watch YouTube videos. 유튜브 영상 봐요. 이유는 to relax. 좀 이렇게 편하게 뭐 긴장을 풀거나 or learn new things. 새로운 것들을 배우기 위해. I like. 저는 뭐 좋아합니다. 자, explore는 여러분 뭔가 새로운 거를 시도해 보거나 탐험해 보는 거예요. 뭐 대단한 탐험이 아니어도 좋아요. 안 가봤던 곳, 안 해봤던 취미 이런 걸 시도해 보는 것 자체를 explore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exploring famous restaurants 유명한 식당들을 찾아가 보는 거 좋아합니다. 누구랑? With my friends 친구들하고. I enjoy 뭐를 굉장히 즐겨 해요? Listening to jazz music 재즈 음악 듣는 거. 여기서도 그때그때 필요한 게 다를 수 있으니까 다르게 조합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 어떨까요? 저는 I go to the library. 도서관 가요. After dinner. 저녁 먹고요. 왜 가요? To relax. 좀 가서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이렇게 긴장 좀 풀고 쉬거나 or learn new things. 새로운 걸 배우기 위해서. 또는 저는 유명한 카페들 다녀보는 거 좋아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카페? 카페 다닌다는 표현을 안 배웠는데? 이렇게 당황해하지 마시고요. 아까 유명한 식당에 다닌다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식당 대신에 이 자리에 카페들만 넣어주면 되죠. I like 또는 I enjoy 둘 중에 하나 쓰시고 exploring famous cafes 친구들이랑 with my friends. 그럼 남편이랑 with my husband. 여자친구랑 with my girlfriend. 가족이랑 간다? with my family. 이런 식으로 모든 문장을 외워야 돼 생각하지 마시고요. 작은 덩어리들에 이렇게 하나씩 편해지기 시작하면 그 뒤로는 얘네들을 어떻게 조합해서도 써볼까? 몇 가지는 좀 바꿔 써보기도 하면서 응용하고 확장하는 게 핵심이에요. 기억하기 쉬운 한 덩어리 한 덩어리를 모아 붙이는 느낌으로 문장들을 쉽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이런 연습이 익숙해지면 이제 긴 문장들도 훨씬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이 문장 하나 들어보실래요? I grab coffee at the Starbucks near my house every morning before work. 이거 너무 긴데? 내가 이런 어려운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수도 있지만요. 사실 쪼개서 살펴보면 진짜 별거 아니에요. I grab coffee. 물론 grab은 뭔가 이렇게 잡는다는 뜻도 있지만요. 간단하게 물건 같은 걸 이렇게 사오는 느낌이 있어요. 커피를 산다? At the Starbucks. 스타벅스에서. 그런데 이건 어디 있어요? Near my house. 우리 집 근처에. Every morning. 매일 아침. Before work. 일 전이니까 뭐 출근 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덩어리들을 살펴보면 사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커피 산다, 스타벅스에서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진짜 이 덩어리 하나하나들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뜻이 이해가 됐으면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시면서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아, 이 정도는 뭐 다 아는 건데 라고 생각하면서 멈추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쉬운 것도 막상 보지 않고 그냥 상대방 앞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긴장하거나 당황해서 말이 안 나올 때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쉬운 표현들일수록 더더욱 자연스럽게 입에서 툭 나올 때까지 충분히 반복해 주셔야 돼요. I grab coffee at the Starbucks near my house every morning before work. 다시 한번 뭐라고요, 여러분? 통째로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외운 덩어리들을 그냥 하나하나 이어 붙여 주시기만 하면 된다. 머릿속에서 복잡한 번역 과정을 따로 거치지 않고도 오히려 자연스럽게 말이 나올 거예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와, 이분 되게 부드럽게 유창하게 말을 잘하신다. 이런 인상을 받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배운 덩어리들을 직접 써보시면서 감을 잡아보시는 거예요. 제가 한국말로 그 덩어리들을 하나씩 말씀드리면 영어로 말씀해 보세요. 저는 조깅해요. 공원에서 일 끝나고. 전 넷플릭스 영상 봐요. 자유시간에. 전 자전거 탑니다. 한강을 따라서 친구들과 함께. 앞으로 여러분의 영어 공부가 더 쉽고 재밌길 바랍니다. Have a lovely day. I'll see you in the next video.